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용띠들의 운의 흐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대체 용띠는 언제 풀리고 재물운은 언제 들어오는지 그런 흐름을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는데 특히 이제 뭐 사업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용띠가 돼지띠를 만나면 이게 이제 재작년이 됐는데 재작년이 기해년이 되었기 때문에 돼지띠를 만나면 일반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돼지띠라는 것은 용띠가 봤을 때는 일단 재물이 됩니다. 특히 이제 사업 재물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용띠가 돼지띠를 만나면 활동이 굉장히 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띠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용을 얘기하는 거고 이 돼지띠의 해라는 글자는 보통 우리가 사물에 비유하면 이 바다를 의미하게 돼서 특히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임진생이 개를 만나게 되면 개를 그러니까 돼지띠 해 중에서도 개를 만나게 되면 임진이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있던 용이 개라는 큰 바다를 만나게 돼서 이런 것을 용약천문이라고 해서 용이 한마디로 하늘의 문으로 도약한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어떤 형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용띠가 돼지띠를 만나게 되면은 용이 큰 바다로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바다를 나타내는 이 해라는 글자가 용한테는 이제 재물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 중에는 이 해라는 글자 안에는 이 갑이라는 글자가 숨어 있게 되는데 이 갑은 그야말로 용이 볼 때는 이제 명예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물운이 시작되면서 그 이면에는 본인의 명예를 의미하는 관이 우리가 보통 관직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인 어떤 직급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명예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슬슬 자라나고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용띠가 돼지띠를 만나게 되면 이런 것은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다만 용띠한테 돼지띠는 우리가 이제 망신, 보통 망신살이라고 하는데 이 망신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통 망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겁탈망실이라고 해서 망신은 곧 본인의 과실에 의해서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망신은 자기의 세력을 믿고 까불다가 설치다가 그야말로 이제 무언가를 잃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물과 명예가 있기 때문에 잃을 때도 재물과 명예를 잃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망신의 해를 만나게 되면 겸손하고 겸양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베푸는 그런 해로 삼으면 굉장히 좋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다가 이제 이 용띠하고 돼지띠에 만나면 보통 이제 원진이라 그래서 상당히 좀 안 좋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부조화를 의미하니까 보통 원진은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원망할 일, 원통할 일, 미워할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이게 곧 망신과 겹쳐서 특히 이제 망신과 원진이 합쳐지면 더 안 좋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용띠가 돼지띠를 만나게 되면 넓은 바다로 활동이 강화되는 것은 좋으나 재물과 명예가 생기면서 이런 것으로 인한 또 갈등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돈과 명예로 인한 갈등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돼지띠가 흔한 말로 쥐띠를 만나게 되면 완성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 바로 전 단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기운도 왕성해지고 뭔가를 완성하기 위한 바로 전에 가장 에너지가 충만한 어떤 바로 전 단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럴 때 특히 겸양과 겸손을 해야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용띠가 쥐띠를 만나게 되면 이것은 역시 이제 이 자아 안에는 용이 볼 때 한마디로 이제 그 재물이 임계라고 하는 재물이 두 개가 다 들어있게 되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월급도 있고 투자 수익도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원래 재물이 있고 그다음에 별도의 부가 수익이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 장성이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진이라는 글자는 신자진 운동을 통해서 수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신자진 중에 이 자라는 글자, 그러니까 쥐라는 글자가 곧 가장 완성, 정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장성이라는 글자가 이제 한마디로 군대로 말하면 장군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정점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써놨듯이 완성과 최고, 정점을 의미한다고 제가 써놨죠. 그래서 이때 보통 본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뭐 삼회라고 해서 보통 삼합이라고 하는데
용과 쥐가 만나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뭔가 본인이 사회 활동을 할 때 순조로운 협의가 가능하고 뭐 계약이라던가 합의를 이뤄내기에 굉장히 좋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본인이 이제 쥐띠에 그런 것들을 진행하면 일단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좀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제 이 용과 쥐가 만나게 되면 굉장히 그 즉 물에 굉장히 강력한 기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차가운 기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화의 기운을 나타내는 심장이라든가 혈압이나 심장 질환, 그다음에 심혈관 쪽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고 특히 어르신 중에 만약에 혈관성 치매가 있었다고 있는 분들은 특히 이 쥐해를 만나게 되면 좀 더 안 좋아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대비해야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용띠가 이렇게 소띠를 만나면 이것은 곧 비견, 여기 이제 비견이라고 써놨는데 즉 뭐냐면 비겁, 겁재가 됩니다. 그래서 겁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즉 뭐냐면 이제 이거 용띠도 토가 되고 소띠도 토가 되는데 각각 비슷한 토의 기운이 둘이 이제 만나긴 했으나 서로 간에 운동하려고 하는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용이라고 하는 것은 수운동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라고 하는 것은 금운동을 하기 때문에 서로가 운동의 방향성이 틀리니까 방향성이 틀린 사람들끼리 만나면 약간 다투거나 아니면 이제 서로 간의 의견을 조정해야 되는 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런 것을 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깨트리고 서로 간에 조각해서 좀 끼워 맞춰야 하는 번거로움 이런 것을 파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보통 주변 사람들과의 유대 관계를 좀 주의하지 않으면 다툼이라던가 뭔가 약간의 방해 요소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사업을 하실 때 유대 관계나 동관계는 특히 유의해야 된다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근데 좋은 측면은 뭐냐면 이제 용띠가 소띠를 만나게 되면 이것은 곧 반환이라고 해서 반환은 말안장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냐면 어디를 말을 타고 가려면 말안장이 있어야만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듯이 이 반환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명예의 상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해가 오면 그 해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 말 안장이 필요한 것은 어딘가로 이동할 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내년에 다가올 이동 변동을 준비하는 약간의 파로 인해서 약간의 조정을 하고 뭔가 예비 동작, 이동하기 위한 예비 동작을 취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알아보고 이런 거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띠가 이렇게 범띠를 만나게 되면 이것은 곧 명귀가 되고요. 명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요거는 목이 되고 이 범띠해라는 글자는 이제 목이 되고 오행으로 그 다음에 용띠는 토가 되기 때문에 목이 이렇게 토를 극하게 되니까 한마디로 용띠라고 하는 것은 연월 일시 중에 연을 의미하니까 이렇게 연을 극하는 것을 제가 명귀라고 해서 이것은 마치 하극상과 같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본인의 어떤 본가 가장 높은 위치를 극하는 것은 원래 고전에서 이렇게 바람직하다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본인을 극하게 되면 특히 이제 건강에 안 좋으신 분들은 이럴 특히 좀 유의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띠를 만나게 되면 이것은 또한 조객이 돼서 왜냐면 이제 여기 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묘라는 글자가 빠져 있고 진, 즉 뭐냐면 자축인 묘진 이렇게 하나를 건너뛰고 범띠에서 토끼띠를 건너뛰고 용띠가 되는 것을 조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문상을 오시는 분들 한마디로 이제 곡사나 초상 여기 제가 써놨는데 곡사나 초상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보통 이럴 때 이제 주변에 연로하신 분들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이제 친인척 중에 편찮으셨던 분들이 있다면 이럴 때 이제 주로 안 좋은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되고요. 그런데 이때 이제 즉 본인이 만약에 어떤 사회 활동을 할 때 이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자 축년에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다면 이 명귀라는 것을 새로운 직급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역마가 돼서 이것은 이제 본인이 새로운 직급의 참여를 위한 이동 변동으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쥐띠해와 소띠해에 잘 준비한다면 이 범띠해에 즉 이 명귀를 본인의 직급으로 삼게 되고요. 그런 걸로 인해서 이동과 변동을 이루게 되니까 준비가 잘 되어 있던 사람은 다른 곳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기도 하고 굉장히 좀 좋은 해를 맞이할 수가 있고 만약 본인이 이제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곧 압박으로 이제 느끼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직급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용띠가 이렇게 토끼띠를 보게 되면 이것은 곧 명관이 되고요. 즉 전해인
그 호랑이띠 해에 범띠 해에 비록 본인의 압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잘 넘기게 되면 비로소 토끼띠에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귀, 즉 뭐냐면 본인의 편관이라고 하는데 보통 편관이 한마디로 이제 정관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좀 좋은 측면이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 다만 용띠가 이렇게 토끼띠를 보게 되면 이것은 곧 유객이 되고, 그 다음에 진이 묘를 만나면 또한 육해가 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곧 천이라고 하는데 이제 뚫을 천자를 써서 특히나 이렇게 묘가 진을 이렇게 극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여러 가지 그 질환 중에 특히 이제 산부인과 및 비뇨기과 질환을 좀 주의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몰려 있는 곳, 수고를 의미하니까 즉 물이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식기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생식기의 저장통, 즉 이제 그 방광이라던가 요도, 전립선, 남자한테는 이런 걸 의미하고요. 그리고 여자한테는 자궁 같은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것을 묘가 이렇게 극을 하게 되니까 보통 여자 같은 경우에는 산부인과 질환, 남자 같은 경우에는 비뇨기과 질환을 좀 주의해야 된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서 위를 이렇게 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아랫사람들과의 관계, 특히 사회활동에서 아랫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직급이 어린 사람, 본인보다 일단 나이가 어린 사람과의 관계를 좀 주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육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합을 방해하는 게 바로 육해가 되는데, 즉 뭐냐면 본인이 누군가와 잘 협의해서 하려고 할 때 주변에 일단 방해 인자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즉 본인이 직급의 상승을 도모하는 것은 유리하나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방해 요소를 잘 헤쳐나간다면 일단 본인한테는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용띠가 용띠를 만나게 되면 이것은 뭐 비견이 되고요. 본인과 같은 이제 용을 만나게 되는 것이니까. 근데 우리가 흔한 말대로 이제 우리 어릴 때도 그랬지만 이게 용용 죽겠지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용이 두 마리가 모이는 것을 고전에서는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속에 신령한 동물인데 한 마리만 있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용이 겹치게 되면 이런 것을 이제 일행선사가 한마디로 이제 수라도, 아수라, 즉 뭐냐면 싸움을 많이 하는 그런 이제 그걸로 봐서 흔한 말로 이제 쟁투가 많이 일어난다고 일단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제가 써놨듯이 유대관계 및 구설주의를 해야 된다고 제가 써놨고요. 다만 이제 용띠라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본인이 굉장히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이렇게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곧 화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 화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환점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이라는 글자는 임묘진, 즉 목방 위에서 사오미의 화방으로 넘어가는 그 전환점이자 환절기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곧 뭔가 본인이 바뀌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이게 화계라는 것은 준비할 때 본인이 더 노력하고 스펙을 쌓고 뭔가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간으로 삼으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렇게 용이 두 마리가 만나게 되면 이게 같은 글자가 겹치면 이런 것을 이제 자영이라고 하는데, 자영에는 4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이라는 글자가 있고, 그 다음에 말이 2개 겹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닭이 2개 겹치는 거, 그 다음에 해가 2개 겹치는 게 있는데, 특히 이렇게 용이 2개 겹치는 것이 굉장히 제가 지랄 맞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영이 되면 자신이 굉장히 독선과 오만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주로 의미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자신을 낮추고 주변을 일단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용띠가 이렇게 뱀띠를 만나게 되면 이것은 이제 사오미라고 하는 화방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공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화라는 것은 용을 이렇게 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곧 인수가 됩니다. 그래서 인수라는 것은 본인이 이제 좀 더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신이 기존에 못했던 연구라던가 아니면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자격을 획득하는 거, 그다음에 인허가를 받는 거, 뭔가 인증을 획득하는 거. 우리가 흔한 말대로 이제 뭔가 본인이 일을 할 때 특히나 이제 특허에 관련된 사항이 있다던가 뭐 디자인 특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 언제 해야 되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1순위 올 때 진행하면 일단 나쁘지 않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진이 이렇게 살을 만나게 되면 이것은 이제 지망이라고 해서 땅의 그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뭔가 불법이나 탈법을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곧 겁살이 됩니다. 겁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외부로부터 빼앗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 진이라는 것은 수운동을 통해서
신자진 수운동을 통해서 응축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사라는 것은 강한 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꾸 자신을 이완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원래 하려고 하던 운동이 이 이완으로 인해서 굉장히 약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곧 겁살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사라는 것은 사유축 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마치 원래 본인의 하던 운동을 리셋해버리는 그런 게 바로 겁살이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본인이 굉장히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요. 이 겁살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준비가 잘 돼 있으면 이것은 곧 전진을 위한 한 발짝 후퇴라고도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한 말로 겁살의 방위는 모두 절지가 되는데, 고전에는 이제 절처봉생이라 그래서 이렇게 절지에서 또한 생을 만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뭔가를 뺏기고 기존에 있던 것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굉장한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용띠가 이렇게 말띠를 만나게 되면 이것은 역시 인수가 되고요. 그다음에 제살이 됩니다. 그래서 제살이라고 하는 것은 수옥살이라고 해서 본인의 활동이 굉장히 제약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특히나 아까 그 겁살에서 이 바로 이제 용띠가 뱀띠를 만났던 이 겁살에서 본인이 뭔가 탈법, 불법, 편법을 만약에 저질렀다고 한다면 반드시 지망, 한마디로 땅의 그물에 의해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일단 무슨 불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용띠가 뱀띠를 만나게 되면 편법, 불법 이런 건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요. 다른 띠의 조합보다는 이렇게 땅의 그물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법망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이렇게 되면 당연히 말띠를 만나게 되면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활동에 제약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살이 됩니다. 수옥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아까 얘기한 뱀띠해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때가 바로 이제 용띠가 이렇게 말띠를 만나게 되면 이것은 뭐 상문이 되는데, 상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치 문상객으로 초상집에 가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라고 일단 보시면 돼서, 이때 굉장히 그 자존감이 하락하고 본인의 활동의 제약에 의해서,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초상집에 가게 되면, 문상을 가게 되면 웃기도 그렇고 즐겁게 놀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슬픈 그런 이제 공간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본인의 어떤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는데, 이게 바로 제살과 상문이 결합된 형태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본인이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만약 본인이 이제 법무나 아니면 이제 뭔가 권력기관에 가담해서 일을 하려고 할 때 이 용띠가 이렇게 말띠를 만나게 되면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본인이 누군가를 가두는 그런 이 제살을 활용해서 누군가를 가두는 어떤 권력의 그런 권한을 갖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는 일단 균형 발전할 수 있다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용띠가 이렇게 양띠를 만나게 되면 이것은 겁재가 되고요. 그래서 항상 같은 토끼리 만나면, 지지가 만나면 이것은 곧 파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이제 형파라고 해서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번거로운 작업을 만들어내는, 특히 이제 주변과의 갈등과 시비를 야기하게 되고 뭔가 잘 삐걱거리고 안 맞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럴 땐 특히 주의해야 된다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뭐 천살이 됩니다. 천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뭔가 새로운 시작 전에 내가 어떤 그러니까 의무를 부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천살의 하늘의 명을 받고, 그 다음에 지살의 한마디로 그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양띠를 만나서 천살이 되면 이때는 이제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신을 잘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다음 연도에 어떤 새로운 출발을 위한 연구하기 굉장히 일단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게 파가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파라는 것은 수립 및 조정을 갖는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특히 이제 본인의 부모님이라던가 아니면 본인의 어떤 고향집, 원래 본인이 살던 곳, 이런 곳에서 여러 가지 이제 수리나 조정이 있으면 일단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본인의 집을 수리한다던가 약간 뭐 하자가 있어서 뭔가 이제 좀 고쳐야 되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일단 생각하셔도 일단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마디로 내년에 이제 원숭이띠가 되기 때문에, 양띠의 다음에 원숭이띠니까 이때 어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이때는 이제 인내와 끈기를 갖고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천살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는 게 바로 천살입니다. 그래서 이때 잘 넘긴다 그러면은 비로소 이렇게 원숭이띠를 만나게 되면 이것은 뭐 새로운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숭이라는 글자에는 식신이라고 해서 본인의 활동이 굉장히 강화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이라는 글자에는 임수가 들어있는데, 이 수라는 것이 들어있는데, 이 수는 곧 용띠가 볼 때는
본인의 재물이 됩니다. 재물의 뿌리가 굉장히 시작되는 그런 강력한 해가 되기 때문에 용띠가 원숭이띠를 만나게 되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뭔가 출발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해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용띠가 이렇게 닭띠를 만나게 되면 이것은 뭐 상관이 되고요. 이게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특히나 이렇게 용띠가 말띠를 만나게 되면 이것은 뭐 육합이 되기 때문에 뭔가 그냥 단순한 계약상, 너와 나의 계약 이런 것을 이루기에 일단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뭐 연살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표현과 표출을 하는 것,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이제 영상과 관련된 것들, 그다음 외부에 내가 뭔가 알려야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럴 때 굉장히 좋고, 홍보 및 노출을 하기에도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이제 마케팅 분야인데, 육합이 되는 것인가, 합은 제가 뭔가 협의 및 계약하기에 약간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특히나 이렇게 연살이면서 육합이라는 것은 마케팅을 위한 뭔가 계약 및 협의하기에는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뭐냐면 이제 원숭이띠에 새로운 시작을 도모하고요. 그다음에 재물의 뿌리가 점점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이때 마케팅을 강화해서 본인의 사업을 알리고 활동을 좀 더 강화한다면 상당히 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용띠가 개띠를 만나게 되면 이것은 뭐 비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살이 되고 충이 됩니다. 이 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예전에도 한 몇 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고전에 보면 이제 불충불발, 이충즉동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충이 없으면 발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즉 충이 있어야 좀 더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충즉동, 즉 충이 일어나면 바로 움직인다 이런 말이 있는데, 즉 충은 곧 활발하게 뭔가 역동성을 만들어낸다 이런 걸로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술년 다음, 개띠 다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해년, 즉 돼지띠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곧 대박, 돈을 벌기 위한, 재물을 벌기 위한 변화와 조정 정도를 일단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렇게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화의 고지가 됩니다. 화의. 그 화라는 것은 심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럴 때 좀 피로나 과로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일단 보여지고요. 특히 이렇게 진과 한마디로 이제 개, 즉 술이 이렇게 충을 만들어내면 비견과의 충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특히나 이 진술충이라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이게 둘 다 술화도, 술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때도 항상 그 주변과의 시비, 그 다음에 계약상, 여기 이제 뭔가 움직이게 되면 이런 것도 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갑작스럽게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주변의 어떤 마찰로 인해서 움직이는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바로 다음에 굉장히 그 재물로서 좀 좋은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뭔가 사회생활을 진행한다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렇게 용띠가 쭉 해를 거듭하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킨지를 제가 말씀드려봤는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